감성이 있으신데요? 진짜요? 네. 어디? 담낭에 돌이 있어요. 진짜 뭐 괜찮아요? 아니, 한번 작은 게 있긴 한데. 진짜요? 어디 쪽에? 병이 다 있어요. 그래도 별거 아니라고 하시네요. 대한영상의학회 다보영TV입니다. 초음파 CT, MRI 같은 영상검사 누구나 한 번쯤 해보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검사들을 하다 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이것저것 자꾸 하라고 하는지, 밥은 도대체 왜 굶는 건지, 그리고 이 검사는 대체 왜 하는 건지. 그래서 다보영TV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초음파 편인데요. 환자 체험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두 영상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실제로 감독님이 체험을 하셨는데 영상 한번 보시면서 얘기하실까요? 안녕하세요. 검사 오셨을까요? 네, 초음파 검사하려고. 네, 성함이랑 생년월일 말씀해 주세요. 네, 누구요? 오늘 복부 초음파 검사하실 건데 금식하셨을까요? 네, 어젯밤부터. 어제 저녁 식사 이후에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네. 물 포함 안 드셔야 되는데 오늘 물 안 드셨을까요? 네. 물도 먹지 말아야 되나요? 네, 물 포함해가지고 전날 밤부터 금식을 하고 초음파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이제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음식과 함께 공기가 같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장에 공기가 들어오면은 특히 복부 초음파를 볼 때 그 초음파는 공기를 통과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기에 방해가 돼가지고 다른 장기가 가려져서 안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물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 외에도 뭐 담배나 껌 같은 것도 그거를 하게 되면은 공기가 들어오니까. 네, 그 검사에 방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하라고 하는 거고요. 또 담낭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장관이 비워지는 시간보다 조금 더 길게 한 8시간 정도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담낭이 소화에 필요한 담즙을 저장하는 풍선처럼 생긴 기관인데 오랜 시간 동안 금식을 해야 담낭의 담즙이 충분히 저장이 되어서 담낭이 잘 팽창되어서 그 안에 있는 병변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조금 더 자세히 정확하게 보려면 굶어라. 네, 굶고 검사를 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검사 들어가겠습니다. 이쪽으로 보세요.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현석입니다. 복부 초음파 검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차갑다고 하신 거 맞죠? 어떤 분들은 막 뜨겁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아, 그게 저희가 이제 초음파 검사할 때 그 젤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젤이 그 원래는 거의 물로 만들어진 젤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막 무슨 화학 성분 이런 건 아니네요. 네, 그런 건 아니고 이거 자체는 인체 무해하고 식약청에서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어가지고 관리도 안전하게 되고 그런 기기긴 한데 이게 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차갑지 않게 좀 데펴놔요. 온장고에 데펴놓긴 하는데 그거를 꺼내고 검사를 하다 보면은 금방 또 식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갓 꺼낸 걸 좀 검사를 할 경우에 뜨겁게 느끼다고 느끼실 경우도 있고 또 좀 식어버린 걸 검사하다 보면은 차갑게 느끼는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초음파 젤은 왜 사용해야 할까요? 초음파 젤을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영상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부 초음파용 팬텀을 초음파 젤을 사용하지 않고 검사할 경우 거의 영상에 만들어지지 않는 걸 볼 수 있고요. 초음파 젤을 사용해서 검사할 경우 영상이 또렷하게 잘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숨을 크게 들여 마시고 잠깐 참아보세요. 여기서 제가 숨을 크게 들여 마시고 참아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배를 내밀거나 숨을 들이마시고 참으라고 하는 이유는 횡격막을 아래로 내려서 복부 장기를 더 잘 보기 위해서입니다. 간이나 비장은 갈비뼈 안쪽에 횡격막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데 숨을 크게 들여 마시거나 배를 불룩하게 부풀림으로써 이런 기관들을 아래쪽으로 내려서 갈비뼈에 가려지는 부분이 적게 되어서 더 잘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숨을 쉬는 동안에는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복부 장기가 계속 움직이게 되는데요. 숨을 참으면은 이런 장기들의 움직임이 멈춰서 영상 검사가 더 용이해지게 됩니다. 결국엔 모두 다 영상 검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그런 짓이네요. 네.
담석이 있으신데요? 아, 진짜요? 네. 어디 쪽에? 담낭에 돌이 있으세요. 돌. 아니 너무 신나게 지금. 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뭐 말하자면 아까 전에 그 금식을 하면 담낭이 부풀어 오른다고 했었잖아요. 만약에 담낭을 금식하지 않고 검사를 했다면은 담낭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이 담석을 발견 못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했던 금식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다시 한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넘어갔네요. 그러게요. 갑상선 검사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선생님 와주셨네요. 면도하는 건가요? 왜 저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하는 거죠? 갑상선 여기 있나요? 갑상선의 위치는 더 아래쪽인데요. 일반적으로 그 갑상선 초음파를 할 때는 목에 다른 임파선들 검사까지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 같이 잘 보기 위해서는 목을 뒤로 젖혀가지고 그 갑상선과 목 주변의 임파선을 잘 볼 수 있도록 자세를 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닦으시고. 아, 네네. 선생님 뭐 괜찮나요? 아, 네, 그 갑상선 폭이 아주 작은 게 있긴 한데. 아, 진짜요? 여기 어디 쪽에? 오른쪽에 있으신데. 병이 다 있어요. 걱정하실 건 있으시고 나중에 그 진료 보실 때 다시 자세히 또 설명해 주실 거예요. 아, 그래도 별거 아니라고 하시네요. 떼내야 되는. 그래야 될 만한 건 아니고요. 아주 작고 그리고 걱정하실 만한 건 아니에요. 아, 저렇게 좀 결절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갑상선 결절이 있는 환자들은 굉장히 많고 숙련된 영상의학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그 결절의 악성 유무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양성일 가능성이 높은 결절이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게 됩니다. 거의 검사가 끝났는데 어쨌든 이때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초음파 검사의 목적이 어떤 건가요? 이제 다른 검사들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을 보기 위해서 초음파를 주로 하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우선 초음파를 검사를 주로 많이 하는 장기 그걸 살펴보면은 보통 갑상선, 유방 그리고 관절 쪽 좀 피부랑 가까운. 네. 그리고 또 많이 하는 쪽이 소아랑 그리고 복부 쪽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면 초음파는 음파를 사용해서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 피부에서 가까운 쪽, 그 검사하는 것과 가까운 쪽의 변별도 잘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갑상선이나 유방, 관절처럼 피부에서 좀 가까운 쪽은 CT나 그런 검사보다 오히려 더 잘 보일 수가 있게 되고요. 또한 이제 소아 같은 경우는 CT로 검사를 하면은 방사선 때문에 좀 민감하거든요, 소아가. 초음파는 방사선이 아예 없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T로 하는 대신 좀 초음파로 검사를 하는 쪽을 좀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아에 더해서 복부 같은 경우에는 물론 CT도 복부를 잘 볼 수 있지만 초음파가 CT에 비해서 우월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석 같은 걸 볼 때는 CT에서는 담석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초음파에서 훨씬 더 잘 진단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방사선이 없기 때문에 그 스크리닝 검사를 사용하기에도 CT보다 초음파가 더 우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검사하시다 보면 선생님 이게 이 사람은 좀 잘 안 보인다, 힘들다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뚱뚱하면은 보통 초음파를 통해서 검사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체중이 증가할수록 피하 지방이 두껍기 때문에 초음파 장비와 복부 장기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서 초음파의 세기가 약해져서 영상이 더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제한점이 뚱뚱한 것도 서러운데 초음파도 잘 안 보여요, 그러면? 네, 좀 그런 제한점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체중뿐만이 아니라 구유 장기의 모양이나 다른 여러 가지의 영향도 초음파 영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뚱뚱하다고 무조건 잘 안 보이는 것은 아니게 됩니다. 의사에 따라서도 좀 다를까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보기 힘든 이런 분들도 있지만 숙련된 영상학과 의사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도 그래도 좀 평가를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 영상학과 의사들은 이제 4년의 수련 기간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모든 장기들의 초음파 를 보는 수련을 하기 때문에
다른 과 의사들이나 그런 분들보다도 좀 더 잘 볼 수 있다는 자신감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아, 다른 과보다 우리가 좀 한다. 초음파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련된 그런 영상학과 의사에게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게 아무래도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수님, 있습니다. 이거 좀 논란되는 얘기 아닌가요? 한마디 해주시죠. 그렇게 생각된다가 아니라 초음파에 관련해서는 4년 내내 트레이닝 받는 영상의학과 의사가 훨씬 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하신 얘기는 그거보다 더 세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간혹 CT를 찍고 온 분한테 추가로 초음파를 찍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왜 CT 찍었는데 초음파까지 찍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담석 같은 경우는 초음파도 잘 보이기 때문에 CT를 찍은 사람도 초음파를 추가로 찍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영상의학과에 떠오르는 샛별 전문의 두 분을 모시고 초음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ake me feel so la la